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정보 제공 차원이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던지는 질문. 이거 좀 도발적이죠? 2026년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건설주를 그냥 나쁜 주식으로만 치부하고 계신가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럴 때 진짜 기회가 숨어 있더군요. 이거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은행주를 거들떠도 안 볼 때, 또 팬데믹 터지고 항공주가 그냥 바닥을 뚫고 들어갈 때랑 똑같은 이치죠. 오늘은 바로 그 기회의 실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볼 때는요, 이 제목이랑 실제 투자 의견 사이에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읽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목 좀 보세요. 착공, 늘 수 있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죠? 근데 막상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미묘한 온도 차이, 여기에 우리가 읽어내야 할 진짜 속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건설주를 외면하는지 그 공포의 실체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공포와 숨겨진 기회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왼쪽은 우리 모두가 아는 악재들입니다. PF 부실, 고금리, 원자재가 상승. 이 하나하나가 워낙에 치명적이니까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생겨나요. 이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오히려 향후 몇 년간의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리포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포트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2026년이 바닥이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반등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대한 산업 사이클의 변곡점을 잡는 최소 2, 3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그 사이클의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리포트가 주는 가장 큰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지방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소외됐었죠. 근데 이게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결국 비가 오듯이 수년간의 공급 가뭄이 이제는 반등의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외의 시간이 반등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셈이죠. 이 흐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먼저 과거 몇 년 동안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 결과가 최근 몇 년간의 입주 물량 급감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러면서 쌓여있던 매물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해지는데 바로 정부 정책이에요. 현 정부 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5+2 광역정제권 전략처럼 지방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드디어 매매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착공 증가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선행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도권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수도권은 지방하고는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긴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싸움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23년에 20조 원에 불과했던 수주액이 불과 3년 만에 4배, 그러니까 80조 원까지 폭증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건 시장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싼 공사비를 내고도 남을 만큼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사업장으로는 돈이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시장의 큰 그림을 봤으니까 진짜 옥석을 가려낼 시간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장까지 할 수 있을까요? 불황을 이기는 기업의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튼튼한 재무 구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PF 리스크를 버텨낼 치력이죠. 둘째,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주택시장이 흔들릴 때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지 도시정비 사업 경쟁력.
이건 아무나 넘볼 수 없는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타픽은요, 단순히 그냥 버티기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혹독한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회사, 바로 그런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리포트가 제시하는 두 개의 답안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E&A, 비주택 부문, 그러니까 플랜트 사업에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라는 두 번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두 번째는 HDC 현대산업개발, 수도권 핵심 지역의 도시정비 사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바로 세 번째 조건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두 회사 모두 튼튼한 재무는 기본이고요. 결국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정확히 만족시키는 선택지들인 셈입니다. 자, 시장의 구조를 이해했고 옥석을 가리는 기준도 세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는 과연 어떤 실전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강조하겠습니다. 2020년.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하강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투자 시계추를 바로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올해와 내년은 아직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처럼 주가는 실적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움직이죠. 2027년부터 실적이 반등한다면 주가는 2026, 바로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이 꼭 필요한 투자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최종 투자 스탠스를 이 표 하나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건설주를 다 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입니다. 투자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그리고 공사비와 집값이 안정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분석의 마지막 한 줄입니다. 2026년에 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모든 걸 예측하고 맞추려고 해선 안 됩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우리는 그저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맞춰서 대응하고 이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이니까요. 오늘 분석이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분석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